자, 이제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이제 갑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필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하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서 걱정이 더 큰데요. 관련해서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재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년 전 태풍 그 차바의 영향으로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발생한 폭풍 해일이 방파제를 넘었던 것처럼 제9호 태풍 마이삭도 그만큼 위력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백중사리와 겹쳐서라고 하던데 이 백중사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백중사리가 태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음력으로 7월 15일인 백중을 전후로 3일에서 4일간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때를 백중사리라고 하는데요.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예. 이런 백중사리가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백중사리로 인한 자연적인 이유로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태풍과 같이 강한 태풍이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 태풍 중심으로 모이는 바람으로 인해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에 강한 태풍으로 인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파고도 높아져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참 그나저나 그 마이삭이 이제 경로가 유사하다 보니까 2003년 태풍이죠. 그 매미급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 매미가 그 경남 고성 부근으로 상륙한 뒤에 그 한반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4조 원의 재산 피해 그리고 130여 명의 사상자를 또 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그 마이삭도 매미만큼의 피해를 내지는 않을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팀장님. 네,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도 산간에는 10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바람도 통영 내물도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46.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분 가운데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도를 중심으로 초속 30에서 50m의 강풍이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매미의 강풍기로 초속 60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우 많은 비를 동반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태풍 매미 못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같은 경우 이번 태풍 마이삭이 지난 밤 동안에 상륙해 통과하고 아직 태풍의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공식적인 피해 집계가 조사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침수 피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고요. 대비가 잘 되었던 덕에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지난 태풍 매미에 비해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나저나 이 태풍 마이삭의 그 태풍의 반경도 이렇게 좀 크기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경기 지역까지 또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제 그 긴장 상태였거든요. 네, 오늘 새벽 1시 40분경 거제도 남단을 지나 2시 20분경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을 했고요. 6시 30분경에는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상륙 당시에도 중심기압 950,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달하는 강한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아직도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약 39m에 강하고 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그 강풍 반경 자체가 아직도 300km에 달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고요.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며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동해상을 북진해 나가며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는 오늘 낮까지, 바람은 오늘 저녁까지 강하게 불 전망이니 앞으로도 기상정보에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태풍이 마이삭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팀장님과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7일에 이거 뭐 7일이면은 4일 후에요. 7일에는 또 그 10호 태풍
하이선이 이제 한반도를 향할 거라고 하던데 이거 저 이동 경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저 하이선은? 네, 마이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도 전인데 지난 화요일 밤 괌 북쪽 바다에서 제10호 태풍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태풍 같은 게 하나 지나고 나면 기압계 변동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이후에 자리 잡는 기압 배치에 따라 그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현재의 이동 경로는 일요일 밤 동안에 일본 서쪽 바다를 지나 대한 해협으로 진출해 월요일 아침 부산 서쪽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어제의 예상과 달리 일본을 관통하지 않고 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을 할 전망이고요.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비해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륙을 그대로 관통하나 갈 것으로 전망하다가 전국이 다시 한번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태풍 이후 기압 배치에 따라 그 진로가 다소 유동적인 만큼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 기상 정보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번에도 태풍이 지나갈 지나가는 길을 예상 경로를 두고 그 한미일 기상청의 예측이 또 조금씩 달랐어요. 물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은 왜 이 같은 기상 현상인데 이렇게 예측하는 포인트가 나라마다 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예측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제 낮에 그 발표되었던 예상 경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제 인근에 상륙을 하고 경상도를 관통해 강릉 부근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전망을 했던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서쪽으로 북상해 우리나라 기상청이 예상한 것보다 서쪽을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서쪽으로 예상을 하며 전남과 경남의 경계 부근으로 상륙해 우리나라의 거의 정중앙을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동 경로가 가장 정확했는데요. 이처럼 각국이 다른 예측을 하게 된 원인은 태풍 같은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우측에 멀리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에 우리나라로 이동해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면서 동쪽으로 보다 편향된 예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더 정확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참 그나저나 이번 태풍 마이삭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일에 올 또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좀 제발 좀 피해가 없도록 계속 좀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